통신공학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만 게 있어서 그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시스템의 example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24개의 전화기를 이제 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T1 캐리어라고 합니다. T1 캐리어는 24개의 보이스 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T1 캐리어는 24개의 보이스 캐리어가 아니군요. 보이스 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내냐 하면 실제로 그 보이스 같은 경우에 디지털로 만들 때, 그러니까 PCM 프로세스를 할 때 그 8bit으로 하지는 않고 실제로는 7bit으로 합니다. 그래서 7bit 퀀타이제이션 해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parity bit을 써요. 그래서 1bit parity를 보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채널 1이 되겠죠. 또는 뭐 사용자, 첫 번째 사용자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7bit, 그 다음에 1bit parity bit, 이렇게 해서 이게 채널 2, 여기 이제 채널 2가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하다가 이제 24개 채널이 되겠죠. 그러니까 채널 24가 되고, 채널 24 다음에는 이제 한 개의 한 비트, 1비트 프레임 synchronization, frame sync bit, frame synchronization, 이렇게 보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거를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하는 것의 예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T1 프레임은 24명 있으니까 24명에다가 8빗 보내고 다시 1빗을 추가해서 보내기 때문에 193비트입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당 193비트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64kbps죠. 거기다가 이게 24명, 그 다음에 여기서 또 8kbps 곱하기 하나가 되죠. 곱하기 1. 자, 여기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프레임 싱크 빗 때문에, 프레임 싱크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어떤 스피드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한 명이 지금 PCM 포맷을 만들 때 어떠한 그 채널 1에서 64kbps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채널 1이 지금 여기 8bit이죠. 보면 하나의 채널이 여기 8bit을 차지하는데, 그때마다 이 8bit 차지할 때 여기서는 한 개의 싱크 비트가 나가죠. 그러니까 데이터 속도로 봤을 때 8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8빗 보낼 때 여기 한 비트 보내니까, 그래서 여기 64대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걸 계산을 해보면 1.544 메가bps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가 바로 T1 캐리어의 속도예요. 그래서 T1 캐리어라고 하면 그 T자는 여기 T1이라고 할 때 T자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T1 캐리어라고 하면 그 스피드가 얼마가 되냐 하면은 1.544 메가bps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이게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요 케이블이 보낼 수 있는 캐패시티가 1.544 메가bps가 됩니다. 근데 이 케이블이 실제로 몇 명을 한테 전화 서비스를 할 수 있냐면은
총 24명한테 전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4명이 지금 이 채널을 쉐어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쉐어하고 있냐? 시간을 나눠서 쉐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이름이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93비트죠, 그죠? 193비트 per frame입니다. 그러니까 1초당 몇 프레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193분의 1 프레임 per bit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비트당은 193분의 1 프레임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1.544 메가 그 다음에 여긴 bits per second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워지면 그래서 우리가 8000 frame per second이 됩니다. 사시걸 역수를 취하면 8000분의 1 sec per frame이 되겠죠. 그래서 0.125 millisecond per frame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전체 보낸 거, 이 193비트 보낸 거를 우리가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차지하냐면 0.125 millisecond만큼 시간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지금 몇 가지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parity bit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에러 correction 같은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러 디텍션 용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7비트가 이렇게 있는데 7비트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으면 여기서 뭐 이 비트가 이렇게 있으면 마지막 요 비트를 우리가 parity bit이라고 하는데 이 parity bit은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도록 보통 해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을 집어넣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 전체 8비트 중에서 8비트 중에서 8비트 가운데서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니까 그래서 항상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도록 이 parity bit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물론 홀수개가 되도록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붙여주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한 개의 에러가 생겼을 때 금방 디텍션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프레임 싱크빗은 보통 짝수 번째 프레임에는 뭐 0, 그 다음에 홀수 번째 프레임에는 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프레임을 뭐 잘못 받았을 때 뭐 다시 그 리트랜스미션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요 프레임 싱크빗이 짝수 번째인지 홀수 번째 프레임을 받았는지 뭐 이런 걸 체크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프레임 싱크빗을 하나를 더 붙이는데 보통 짝수 번째 프레임은 0, 그다음에 홀수 번째 프레임은 1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르게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프레임 싱크빗은 이렇게 붙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FM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FM의 디모듈레이션 구조를 그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FM 디모듈레이터 구조를 다시 한번 그리면 그래서 보면 먼저 리미터, 그렇죠? 그래서 리미터를 통과시키면 우리가 원래 받은 신호가 보낸 신호하고 같게 되기를 바라죠. 그렇죠? FM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니까요. 코사인의 2파이 FCT 더하기 2파이 FD의 인테그랄 0부터가 아니죠. 이런 거 잘 안 쓴다 그랬죠.
0부터가 아니고 그냥 t에 m 메시지에 접근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원래 이제 받은 신호가 FM 같은 경우 노이즈나 인터페런스가 없으면 이렇게 진폭이 항상 고정된 숫자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닐 수가 있으니까 일단 리미터를 통과시켜서 진폭을 고정시켜 놓죠. 그 다음에 이 리미터를 통과시키게 되면 그 하이패스 성분들, 그러니까 사이드밴드가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밴드패스 필터로 적당히 필터링을 해줍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클리핑을 해버리면 이렇게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뭐 클리핑을 하다 보면 리미터 통과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생기는 요런 변화들, 이런 것들은 이것이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떠한 주파수 성분이 여기서 필요하냐 이걸 합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여기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급격하게 변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몇 개의 사인파로 이거를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천천하게 변하는 걸로는 도저히 못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 이런 거가 이 부분에 쓰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갑자기 꺾이는 웨이브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미터를 통과시켰을 때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생기면 이것이 굉장히 높은 고주파 성분을 신호가 이제 가지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밴드패스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하는 디퍼런시에이터죠. 미분기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돼요? FM 신호가 AM하고 아주 비슷한 신호가 된다 그랬죠. AM하고 비슷한 신호가 되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envelope detection을 하면 우리가 디모듈레이터 구성이 끝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differentiator하고 envelope detection을 합쳐서 FM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냐면 FM discriminato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FM discriminator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걸 FM discriminator라고 하고 요거를 또 한꺼번에 부르려고 사람들이 밴드패스 리미터다 라는 말도 아주 가끔 씁니다. 그래서 밴드패스 리미터와 FM discriminator의 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FM 디모듈레이터는. 그런데 이 얘기는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거 그냥 안 해버리면 결국 FM 디모듈레이터는 뭐냐? 그건 FM discriminator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FM discriminator는 뭐냐면 differentiator 플러스 envelope detector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approximation 한번 볼게요. discriminator를 구현을 하는데 discriminator를 구현을 할 때 이게 differentiator로 구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디지털 도메인으로 내려왔을 때 주로 많이 하는 테크닉이긴 한데 이 differentiator를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받은 신호를 XR(t)라고 하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약간 딜레이 시켜요. 그래서 타임 딜레이를 주는데 타우만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빼버려요. 빼버리면 이제 뭐 E of t가 나왔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 다음에는 여기 이제 또 envelope detection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envelope detection. 이렇게 envelope detection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E of t가 뭐가 되냐면 E of t가 우리가 XR of t 마이너스 XR의 t 마이너스 타우가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타우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타우를 0으로 보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그러니까 타우분의 0의 타우의 E of t 요것이 지금 뭐가 되냐면 딱 보시면 이게 미분의 정의가 돼버리죠. 그래서 dxr of t dt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타우가 굉장히 작을 때는 뭐가 되냐?